오라클이 우리는 자본 지출을 150억 달러 이상을 하겠다. 상향 조정으로 했어요. 이슈로 인해서 시간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오라클의 실적만 보고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펀더멘탈이 주가 수준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는다라고 본다는 게 골자인데 이제 엔비디아 독식 구조가 또 아니다 보니 그렇죠. 구글도 진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태계로 들어오는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지수가 이제 FOMC를 끝나고 남은 연말 불꽃을 좀 태워야 될 그런 시기인데요. 뭘 봐야 될까요? 반도체 얘기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이제 FOMC도 끝났고 그동안 이제 AI 논쟁도 한풀 좀 지나갔잖아요. 그죠? 몇 차례 그러다가. 근데 또 오라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주가 변동성이 있네요. 실적이 미국은 이상하게 실적이 뭐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은 뭐 이렇고 그렇죠. 네. 표면적으로는 좋았는데도 뭐 부문별 기대치에는 안 좋고 네. 그렇더라고요. 오라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오라클 시간에도 10% 이상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이유는 EPS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네. 매출이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요. 클라우드 부분 매출로 봤을 때도 전년 대비해서는 36% 급증했지만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는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시장에서 포커싱을 맞춰서 보는 것은 Q&A 시간에서 좀 엿볼 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이 100억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그래도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오라클이 우리는 자본 지출을 150억 달러 이상을 하겠다. 상향 조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네, 얘기네. 그럼 돈이 필요하고 Q&A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자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 그렇죠. 수밖에 없어지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조달이 필요할 거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는 선 주문을 하고 나중에 이제 주문을 먼저 받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이게 고객사로 전가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투자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에 대한 모든 부담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납득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 분위기였고요. 그 이야기를 함에도 주가는 오히려 상방으로 다시 올라오기보다는 하락폭을 더 오히려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면 투자를 앞으로 늘릴 건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언제 회수가 가능하냐라고 또 질문을 했더니 데이터 센터만 딱 완성이 되면 우린 그때부터 바로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또 거기서 꼬리가 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고객사가 좀 약간의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고객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문제화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객사만 바꿔치기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역시도 시장에 그런 해소를 시켜주지는 못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인천 뭐 돈 없다 그러면 좀만 기다려봐.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네. 인천에 배 들어오면 다 해결해. 그 배는 언제 들어오는 거야? 맨날 우리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농담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빅테크들이 이렇게 새로 투자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아직 벌어들인 건 없다. 네. 그게 AI 버블 논쟁의 어쨌든 표면적인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회사채 발행들을 많이 했고 많이, 그죠. 네. 근데 이번에도 실제로 돈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거군요. 네. 네, 근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오라클의 실적 이슈로 인해서 시간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른 반도체주들도 1%씩 빠지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봤을 때는 브로드컴과 마이크로의 실적 발표도 시장에선 한번 지켜보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AI 관련돼서는 지금 버블론에 대해서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 최근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TSMC의 11월 실적
매출을 봤을 때는 네. 여전히 AI는 성장 구간에 있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좀 재확인시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도 그렇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가 그렇죠. 걸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방향성 자체가 약간은 침체됐다가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라클의 실적만 보고 다시 한번 거품론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브로드컴과 그리고 마이크로의 실적 발표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FMC 때문에 짙은 관망세가 펼쳐졌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뭐 다들 지수도 눌려 있었던 거고요. 그러게 일단 오라클의 실적은 시장에 다시 우려를 좀 자아내기 시작했다는 거고 엔비디아에게도 또 간밤에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트럼프가 그 중국으로 네. H200인가 그랬죠. 네.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우리한테 통행세 25% 내고 강도야. 그죠? 네. 그랬는데 또 느닷없이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고가 칩을 몰래 가지고 와서 그죠? 네. 아주 뭐 기가 막힌 발상으로 그죠? 원래 이렇게 순적해 오는 것도 아니고 기사를 들어보면 거기 뭐 관계사 그러니까 홍콩이나 이런데 그죠? 그 엔비디아 사람들이 와서 장착한 거 보고 갔는데 그거 뜯어가지고 그죠? 와서 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그러면 이 두 가지거든요. 제 생각하기에는 역시 미국에서 볼 때 야 중국 애들은 이거 주면 안 돼라는 시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고가칩이 필요하구나 진짜 그죠? 딥시크가 네, 고가칩만 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라 고가칩이 한계가 있다. 필요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에게 이게 좋은 뉴스 아니야?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앞전으로 좀 생각하기는 했는데 네. 관계가 다시 또 좀 네. 틀어지지 않을까라고 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문제도 계속 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소재 쪽으로 일본 쪽에 기대는 소재 쪽이 많은데 포토레지스트라던가 이쪽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이어갔지만 네. 중국 쪽 입장에서는 소재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쨌든 칩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있어서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사양 칩은 계속해서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성이 다시 좀 대두가 되고 약간의 조율 과정에서 고개를 살짝은 좀 숙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AI 거품론 쪽으로 들어와서 좀 얘기를 하고 매듭을 지어보면 AI 거품론은 지난 11월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었다. 네. 그죠? 계속해서 그죠? 네. 계속 의심이 있고 아니잖아. 그리고 의심이 있고 이번엔 다르잖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쪽이 있고 거품이라는 쪽이 있고 이 사실 또 AI를 신봉하고 이런 사람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의견이 많잖아요. 네. 그 어떻게 봐요? 뭐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거는. 일단 직접적으로 글로벌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예. 응답자의 95%가 AI를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거야 지금- 뭐 95%가 아니라 100%지 그죠? 그렇죠. 혁신적인 기술 아니라고 한 5%는 뭐 그 무슨 누군지 궁금한데 어쨌든 그거는 다 악의가 없는 거고. 네. 네. 뭐 거의 이제 네. 10명 중에 8명은 그 굉장히 성장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네.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유럽과 그리고 운용사 이런 쪽에서도 다 조사를 하면 네. 10명 중에 8명 정도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또 지금 펀더멘탈이 주가 수준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는다라고 본다는 게 골자인데 결국 요즘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피지컬 AI도 그렇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로 가기 위해서는 AI의 기술 개발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피지컬 AI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시대적인 국면들이 피지컬 AI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AI의 기술적인 확장 국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돈도 많이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돼서는 뭐 추후에는 이게 수익화가 너무 딜레이 되거나 했을 때는 시장에서의 충격을 또 추가적으로 잠재적으로 줄 수 있는 리스크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투자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버블이야 아니야. 저희는 이제 업계 뭐 이렇게 출신들이 뭐 옛날 기자 출신들 네.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운영 쪽인 사람은 다 버블이라고 하죠. 네. 버블은 맞죠. 근데 왜 도망가야 돼? 버블이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충분히 이제 더 그 예전에도 보면 버블이라고 할 때부터 주가는 뭐 2배, 3배 더 가는데 맞아요. 그죠? 네. 버블인 건 맞는데 도망갈 부분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그 AI의 버블론이 또 나오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려가 있더라도 AI는 진행 중이고 그 핵심은 결국은 반도체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반도체는 머스트헵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네. 네. 그럼 어느 정도나 가져가면 될까요? 반도체를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죠? 전체적인 포션에서 반도체를 하이닉스를 가지든 삼성전자를 갖던 뭐 페타시스를 갖던 어느 정도 비중 정도 가져가면 될까요? 저는 한 30% 정도는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AI 관련돼서 뭐 버블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 쪽에 지금 시세 흐름들도 굉장히 좀 두텁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는 AI로 보되 비중을 좀 나눠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쪽으로 한 3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글로벌 지금 AI 생태계는 이제 엔비디아 독식 구조가 또 아니다 보니 그렇죠. 구글도 진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태계로 들어오는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고객사들도 다변화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큰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0% 정도는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